안녕하세요. 이제 완전히 여름이죠. 아주 더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할 시인은 트레이시 K. 스미스 이렇게 됩니다. 저하고 10살 차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더 되네. 그러니까 1972년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게 우리는 생년월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국 시인들은 그 생년월일에 대해서 좀 뭐랄까 확실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를 일일이 파고들려고도 하지 않고 일부러 공개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료 조사하는 데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깊게 연구해서 자료를 만들기보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로 그 위키닷컴 막 이런 거에서 짜깁기 해서 만들어 버려요. 인트로덕션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72년생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다. 이제 잘 찍은 사진을 주로 가져온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최근에 사진을 보니까는 조금 후덕해지셨더만요. 몸집이 좀 오르고, 아마 이 사진 찍었을 때는 아이가 한 명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쌍둥이가 났던가. 근데 그런 정기적 사실들은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대강 읽을 때는 깊게 찾아보면 나올 텐데,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고, 네. 이게 첫 시집의 표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Body's Question 이렇게 되는데, 몸의 질문. 일단 관심을 끄는데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질문이라고 하는 게 이 시인을 처음 대하면서 신세대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교과서에서 우리가 다루는 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죠. 예. 그 시인이 돌아가시고 그 시인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한 세대 정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완결된 상태에서 이제 남다르다고 뛰어나다고 판단되신 분들이 주로 교과서 내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미국 시 읽기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시를 읽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30년 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막 그냥 시를 찾아서 읽고 그럴 거냐? 안 그럴 가능성이 많죠. 교과서에 실린다? 더더욱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린 시인이라고 하면 메이저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메이저 중에 메이저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에서는 인기를 누리고 여러 상을 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한 세대 지나서 살아남느냐, 살아남다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많죠.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당대적이라는 게 뭐냐,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읽겠다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 평가가 완료된 최고 중에 최고의 시인들, 최고 중에 최고라는 것은 또 역사적 평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시인들을 읽겠다. 그렇지만은 아무나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당대에서 중요한 상을 몇 개씩이라도 타신 분들을 읽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당대의 시인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에 쭉 읽은 시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거 제너레이션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밀레니엄 세대다, 이렇게 말해야 될런가 몰라요. 전후 세대 시인군이 또 있다면은,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주로 활동했다고 한다면,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이제 이름이 이제 올라오면서 자리 잡아가는 시인들, 80년대, 90년대,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세대는 어쩌면 또 밀레니엄 세대로 이야기해야 될런가도 몰라요. 이제 그런 시인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시집이죠. Life on Mars. 이게 아마 나사에서 찍은 항공 우주 사진일 겁니다. 우주가 별이 생성되는 순간을 포착한 걸로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집이 4권밖에 없습니다. 30권, 40권 하던 시인들 대하다가 4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집으로 바로 퓰리처상을 탔죠. 굉장히 예외적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지금 보시면요, 2018년 작년도 기준이죠. 네, 미국의 개관 시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컨 텀이에요, 그나마. 1년 하고 한 해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왜 이렇게 주목을 받지? 이런 생각을. 주목을 받는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어느 한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요것과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이렇게 틀어봤더니, 요 해에 28년, 그러니까 27년일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으로 미국 청년 개관 시인 제도를 또 시행하더라고요. 하고 1회가 이제 같이, 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시행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런 상을 하나 이제 그러니까는 라이브러리 오브 컨그레스에 속하는 이제 그러니까 뭐죠? 그 하원 의원에 속해 있는 도서관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 도서관일 것 같아요. 근데 국회 도서관 사서가 임명한다 개관신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 그 문장만 읽으면 한 개인이 읽는 거 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그 녹화된 거 잠깐 들어보니까 미국 전역에 어느 여러 단체들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 누구를 뽑고 또 모여서 뽑고 이런 절차,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걸 이제 매니지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개관신으로 임명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인간성이나 시나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건 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는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엔지니어. 일부러 여기 한 줄 썼어요. 우리 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블 망원경.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망원경이 나온 것 같은데 허블 망원경을 이제 다른 공학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그런 과학자라고 안 하고 엔지니어라고 하네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집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 세 번째 시집 속에 아버님을 어떻게든 기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시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인이 이야기할 때 그 시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밀리 디킨슨, 마크 트웨인 뭐 읽었다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죠. 디킨슨은 또 재밌어요. 디킨슨은 19세기 시인이거든요. 에밀리 디킨슨. 그래서 미국 시에서 19세기 하면은 딱 사실은 두 사람밖에 생각 안 나요. 월트 위트먼하고 에밀리 디킨슨. 근데 워낙 시풍이 다르죠. 여자 남자다고 차이 정도가 아니라 시풍이 워낙 다르죠. 미국 사람들이 위트먼을 얼마나 또 좋아하게요. 항상 시집이 다 집에 하나씩은 꽂고 있으려고 하고 미국을 가장 대변하는 어떤 정신 이런 걸 보여주긴 하죠. 그렇지만은 간결하게 그다음에 아주 치밀하게 그다음에 아주 예민하게 뭔가 어떤 주제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거 이건 에밀리 디킨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잘 쓰는 시인들도 능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누구도 이렇게 시를 쓰는 첫 단계에서는 에밀리 디킨슨을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리고 내가 뭔가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쓰려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에밀리 디킨슨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아요. 이 사람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어이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죠? 그냥 엘리트인 거예요. 아버님도
또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도 선생님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흑인 하면은 막 할렘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교육을 아주 잘 받았다고 해야 되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있고, 네, 이제 다크룸 컬렉티브 이게 일종의 어떤 단체인데 대학 다닐 때 아마 흑인 문제에 대해서 이때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MFA를 콜롬비아 대학에서 다 좋은 대학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런 펠로우 제도가 있는 모양인데 저도 이 제도는 잘 몰라요. 그런데 97년부터 99년까지 거기 있었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지금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뭔 상을 많이 받고 막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꼬박꼬박 매년 어떤 주목을 받고 그만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핀상 심사위원이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비평적 평가들인데요. 예. 라이프 온 마스 이걸로 이제 세상에 큰 주목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라이프 온 마스로 퓰리처상을 탔으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particularly strong, making use of images from science and science fiction to articulate human desire and grief as the speaker allows herself to imagine the universe. 이렇게 해놨습니다. 굳이 이걸 제가 좀 따온 것은 과학 그리고 사이언스 픽션 이런 것에서 소재를 많이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 어쩌 우리가 늘 대하던 자연시하고 많이 다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갖는 관심도 이게 영 제너레이션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젊은 세대의 감수성 그들이 다루려고 하는 시 속에 들여오고 하는 새로운 소재들 미국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시를 쭉 이렇게 너무 뭐랄까 통시적으로 뭐라고 하죠? 그걸 통시적이 아니라 공시적으로 그러니까 늘어놓고 같이 공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시가 다 똑같 시간은 개념 없이 역사를 배제해버리고 이렇게 보지 말고 역사 속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70년대 태어나서 지금 이제 8, 90년대에 활동을 시작하는 이 시인은 뭘 가지고 시를 써야 되느냐 하면은 그건 그 세대에 맞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시가 다 비슷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젊은 세대가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를 쓴다고 한다면은 그 앞선 세대하고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또 우주라는 공간이 들어왔는데 이 우주라는 공간에 대해서 시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우주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별 이런 거. 근데 그보다는 좀 더 다른 접근법인 거죠. 그래서 우주를 시 속에 들여올 때 어떤 식으로 들여오고 있는가 이것도 재밌어요. 근데 그건 굳이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들어오느냐 그건 아니고 당대의 과학적 지식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되기는 하지만은 아까도 나왔지만 사이언스 픽션 그리고 이 세대들이 자라면서 그러한 사이언스 픽션이 등장하고 그걸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코믹북, 만화책에 막 등장하고 그것에 열광을 하면서 자란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라는 개념도 고대인들이 별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우주하고는 다른 거야 그게.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제가 또 특징적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기 때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그 흑인이 짊어져야 되는 역사적 어떤 소명이나 운명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시 속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또 강점이 돼요. 미국 사회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특이 지점을 그걸 장점으로 살리는 게 마땅해요. 그 목소리로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좀 그게 안 보였다고 해야 되나? 내가 얼핏 읽을 때. 그러나 이제 비평가는 그 아까 말한 라이프 온 마스에도 인종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프레이트 그 하중이 거기에 실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기에는 다른 흑인 시인들보다 그게 훨씬 간접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 여성 시인 그러면은 여성 시이니까 여성주의, 흑인이니까 인종 차별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운데 그런 걸 좀 떠나서 탈여성, 탈흑인적 어떤 보편적 요소들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인정받는 게 아닐까. 내놓고는 아니어도 제 판단은 그래요. 바디스 퀘스천 아까 잠깐 다른 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 다른 무슨 상을 탔어요. 두 번째 시집도 두 번째 시집에만 주는 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 상 뭔가 잊어버렸는데 탔고 그랬는데 우선 시집 제목부터가 우리 당대적 이슈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몸의 문제. 근데 그런 어떤 이론적인 것을 공부해가지고 시에다가 이렇게 풀어놓는 종류의 시가 감동을 줄 리 없잖아요. 그래서는 첫 시를 읽는데 몸이라는 단어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 소위 말하는 문화 이론으로서 몸에 관계되는 뭐 그런 용어들이 막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몸이 어딨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몸이라는 주제가 두 번째 시집에도 더 강하게 나타나요. 뒤엔데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뭐랄까 비평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시로 들어오는 형태라기보다는 아마 그걸 분명히 공부하기는 했을 텐데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요. 저한테 해결이 되는 게 없어요.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좀 더 공부해보면 그런 쪽을 좀 살펴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너무 좀 모호한 이야기니까 이건 그냥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5권이 전부인 거예요. 이것도 내가 어디서 사놓은 것 같은데 못 찾고 4권 전부 들고 왔습니다. Wade in the Water 이걸 몇 편이라도 번역해서 들고 오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힘이 딸려서 그냥 털고 왔습니다. 이건 작년에 제가 뉴욕 갔을 때 사들고 온 시집이에요. 그래서 물속을 헤치며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Wade in the Water 이렇게 Life Ordinary Light 이건 자기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시집 하나하나가 어떤 지향점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느낄 그리고 3, 4년 텀이 있죠 7년 보세요. 근데 다른 우리 많이 써내는 작가들 보면 1년에 한 편 한 편이 아니라 한 권 막 이렇게 써냈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의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이걸 글 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뭔가 결과물 계속 내놔야 되는 거지. 예. 평가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여러 상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읽겠다고 하는 첫 시는 Self-Portrait as the Letter Y 라고 하는 거고요. 첫 시집 Body's Question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걸 Self-Portrait니까 Portrait니까 자화상 이래도 되는데 그냥 셀프란 말을 좀 살려보고 싶어서 자아의 초상 이렇게 좀 늘여놨습니다. Y?
이게 뭐죠? 그래서 물론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제목이 생각나죠.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젊은 예술가로서의 초상인가?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그런 이제 초상이 있죠. Y도 시를 여러 번 읽어봐도 Y가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뭐 이니셜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한번 보죠. 여러분, 이제 시로 들어갑니다. 앞에 건 다 잊어버리시고. 총을 휘둘렀다. 지난밤. 옛 로스앤젤레스 같은 어느 도시에서 저물녘이었다. 사과를 받아내고 싶었던 두 계집이 있었지만 총 따위는 소용없었다. 곁눈질로 서로 바라보더니 나를 달래려 했다. 화가 났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권총을 묻어버리고자 했어도 수마일은 걸어야 했을 것이다. 달아나는 법을 배웠어야 했을 것이다. I waved a gun last night. 어젯밤 총을 휘둘렀다. In a city like some ancient Los Angeles. 옛날 로스앤젤레스 어느 또 이렇게 썼어요. 네. 와 같은 도시에서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옛날 막 불법이 많이 이렇게 자행되던 시절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이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시절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It was the dusk. 어두웠고요. There were two girls I wanted make. two girls가 여기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소녀로 하여금 사과를 하게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그 뜻입니다. 근데 번역을 해놓으니까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but the gun was useless. 그러니까 좀 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받아내고 싶었는데 굳이 총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막 총을 이렇게 한 거예요. They looked sideways at each other. 그 두 소녀들이 서로를 소녀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아까 번역은 대로 계집들이 서로를 이렇게 옆눈으로 쳐다보다가 tried flatter me. 내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했다. 내가 협박할 필요도 없었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I was angry. I wanted to cry. I wanted to bury the pistol.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울고 싶었다. 나는 총을 묻어버리고 싶었다. 여기서 왜 울고 싶죠? 나는 화가 났다도 또 뭐죠?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번역으로 읽으면 잘 안 보이는데 영어로 보면 그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도 길거리의 여자죠. 그래서 겁박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겁박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애들이 와갖고 미리부터 딱 기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여자애들 앞에서 자기가 총을 대고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래 내가 얼마나 웃겨. 웃긴 것도 있고 이런 건달이 돼버린 내 자신이 좀 뭐랄까 이제 미운 거죠. 반성도 되는 거 있고 그런 모습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울고 싶어졌다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이 총을 묻어버리고 싶고 다 던져버리고 싶고 그렇지만 but I would have to walk miles. I would have to learn to run. 그렇지만 이 총을 묻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건달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건달 일을 그만두는 일이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수마일 총을 묻을래도 수마일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총을 묻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총을 갖고 다녀야 돼. 항상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총이 없는 곳에 총이 없어도 좋은 곳으로 살려면은 멀리 가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어느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 갱단의 일원일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이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한 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밋밋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섹션입니다. 마침내 그 여자아이가 되었어요.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물건들 사이 그 사진 속 작은 배 이물에서 자세 고정하고 있는 그녀가 되었어요. 이곳은 언제나 여름이에요. 당신 사진기 렌즈 속을 항상 응시하고 있어요. 그건 아직 도난당하지 않았지요. 항상 이렇게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지요. 내 뜻은 사진기의 눈 뒤 당신의 눈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 내 뜻은 작은 단두대가 열렸다 떨어져 닫히는 그 시간 안에 내가 마음을 굳혀 바야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리라는 것. 이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어로 잘 만들어.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I have finally become that girl. 근데 finally 하고 현재 완료를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다고 할까? 뭐 그런데 그 기회가 안 주어졌는데 이제 마침내 내가 그 소녀가 됐다. 이런 느낌입니다. In the photo you keep among your things. 당신이 여러 물건들 속 사이에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그 사진 속에서 있는 그 소녀, 사진 속에 있는 소녀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 소녀의 모습은 steadying myself at the prow of a small boat. 그 작은 보트의 그 앞쪽, 작은 보트의 그 앞쪽에 이렇게 안 넘어지려고 아마 앉아 있겠죠. 앉아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It is always summer here. 이곳에서는 항상 여름이다. 아마 그때 사진이라 시간이 변할 리도 없죠. 그래서 항상 여름인 거죠. summer이고. And I am always staring into the lens of your camera. 그리고 아마 그 작은 배 반대쪽에서는 지금 남자가 이렇게 사진기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렌즈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camera which has not yet been stolen. 그런데 그것은 아직 도난당하지 않았다. Always with this same expression. 항상 이 똑같은 표정을 가지고 meaning I see your eye behind camera's eye. 그 카메라 눈 뒤에 있는 당신의 눈을 내가 본다는 뜻이고 meaning that in the time it takes for the tiny guillotine to open and fall shut, I will have decided I'm just about ready to love you. 그래서 또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그 자그마한 길로틴 어딘지 아시겠죠? 뭐예요? 셔터가 찰칵 단두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찰칵 이렇게 셔터가 닫히는 게 털커덕 내려오는 거죠. 탁 열렸다가 셔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길로틴이 열렸다 떨어져서 닫혀. 그 시간 동안에 찰칵하는 그 순간에 내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할까 말까 하다가 난 당신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질문 영어로 읽다가 comma which has not yet been stolen. 아직 또 현재 완료죠. 수동이고 도난당하지 않았다. 주체가 뭐예요? 뭘 도난 안 당했어요? 여기 이제 카메라가 앞에 보이니까 선행사가 카메라 같기도 하죠. 얼핏 그렇게 봤는데 일부러 또 뭐 이건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는 건 찍었으니까 사실은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아직 도난 안 당하고 여기 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뭐냐면은 당신은 카메라의 렌즈 속을 뚫고 쳐다보고 있죠. 렌즈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렌즈를 뚫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것이 도난당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always with the same expression. 항상 똑같은 표정이죠. 사진이니까. 그래서 그 초점은 응시하는 눈초리예요. 이 주제는. 그러니까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실은 카메라는 안 찍혀 있지 사진에.
카메라를 쳐다보는 그 소녀의 눈만 쳐다보고 있죠. 근데 그 눈동자가 그 카메라 렌즈를 뚫고 그 뒤에 있는 남자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눈이라는 거죠. 그런 거죠. 미닝, 그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건 요거도 똑같아요. 카머 위치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내가. 이 말은, 그 말은 I see your eye behind the camera side. 내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카메라 눈을, 뒤에 있는 당신 눈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 그걸 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기 이제 staring into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걸 또 설명하죠. meaning, 뭐냐면은 그 셔터가 한번 닫혔다 열리는 순간에 내가 마음을 다져가지고 난 당신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속으로 외치면서 찰칵 사진 찍힌 거죠. 그 순간에 대한 그림 그리기. 나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잘 이렇게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읽고 요리 오면 또 그 느낌이 좀 살아나요. 근데 이제 3으로 가기 전에 두 번째 방금 읽었던 부분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소녀죠. 지금은 나이가 들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을 수 있어. 소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물건들 속에 있는 그 사진 속의 그 소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앞에 일에서 총을 휘둘렀던 사내, 그러니까 목소리의 화자가 바뀌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서 시를 쓰면 1인칭 화자, 거의 내 목소리를 독백적으로 막 이렇게 쏟아내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 시는 지금 첫 시집이니까 첫 시집부터 목소리를, 그러니까 시적 화자하고 시인과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한 시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를 병치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 자신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그럼과 동시에 어떤 뭔가 자기가 뭐랄까 포착하고자 하는 장면들이 그 개인사가 아니라는, 물론 개인과 연관되지만 어떤 사회적 공간을 향해 열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 강점인가 보다. 화자와 이해 화자가 지금 틀리다고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네요. 아까 이어서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본 거예요, 제가. 이게 첫 시주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시인으로 이렇게 등단하면 자기 이야기하기 바쁘거든.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1인칭 화자로 나가기가 쉽죠. 그래서 많은 어느 정도의 숙련과 훈련과 시에 대한 어느 자기식 그 관점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렇게 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한다, 이런 이야기. 이건 좀 쓸데없는 이야기이면서도 나한테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계속 보죠. 3으로 넘어가면 그게 더 분명해집니다. 보시죠. 인접 환기구 가로질러 햇살이 예리한 각도로 잘려 나간다. 그들이 입맞춤한다. 다시 입맞춤한다. 희미한 구름들이 지나가다 흩어진다. 비상구 바닥에 누군가 거울을 남기고 떠났다. 그들이 내려다본다. 입맞춤한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탓에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자유로웠으므로. 목소리가 또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져요. 호흡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귀가 예민해져야 되고 자세히 좀 봐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결해요, 언어가. 글쎄, sun cuts sharp angles across the air shaft adjacent. 인접한 어떤 환기구를 가로질러서 태양이 아주 날카로운 앵글들을 잘라낸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황교가 이렇게 아마 우리 저 버티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빛이 고속으로 나오니까 지금 이제 안으로 들어올 때는 빛이 잘려져 갖고 그늘진 거 비치고 그늘지고 비치고 근데 이게 각도가 있게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죠. 실내인 겁니다. 밖에서 황교구를 통해서 빛이 잘려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두 줄로 굉장히 선명하게 만들. 그다음 they kiss again. Faint clouds pass. disband.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키스한다. 그들이 다시 키스한다. 희미한 구름들이 지나간다. 그리고 흩어진다. 엔드도 없어요. 일부러 요런데 엔드 집어넣으면 호흡이 확 꺾여버린 거예요. 몇 단어 안 돼가지고 호흡을 끌고 가는데 엔드 집어넣고 뭐 넣고 그러면 그러니까 카마로 탁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느껴져요. 그리고 이 두 행하고 연구분을 해놨죠. 말이 많을 때는 굉장히 말 많아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Someone left a mirror at the foot of the fire escape. 이 fire escape 그가 비상 불 탈출이지만 비상구 이야기입니다. 비상구라는 게 계단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건물 밖으로 저 철제 계단이 놓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비상구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샤워한 뭔가 내려갔을 텐데 계단을 내려갔을 텐데 계단 밑참에 누군가가 거울 하나 버리고 갔어요. 거울이 남겨 있다니요. 이 공간이 살짝 뭐랄까 남들이 좀 자주 안 다니는 공간 같아. 비상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인이 와가지고 뽀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희미한 구름이 지나간다, 다시 흩어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 볼 때 밖을 내다볼 때 그런 보리고. 자, they look down, they kiss.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에 이 시의 화자가 그 비상구 있는 데로 갔다가 연인들이 뽀뽀하고 있는 데를 지나서 그 이제 계단을 내려간 거죠. 계단 밑참에 왔더니 뭐가 하나, 거울이 하나 버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짝 돌아보니까 그들이 아직도 또 뽀뽀하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she will never be free because she is afraid.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Afraid of what? 이건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어쩌면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한다, 남에게 들킬까 두려워한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불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뒤는 또 he 연구를 해놓고 he will never be free because he has always been free. 항상 개망난이었으니까 자유롭지만 이미 풀려나 있으니까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한데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끝내버리죠. 요 섹션이. 요 하나만 던져놓으면 그리고 뭐 어쩌자고 그럴 건데 1, 2, 3, 4, 5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어느 공간을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 대한 어떤 문화라 할까, 분위기라 할까 이런 것을 엮어질란가 몰라. 그래서 대의가 누구냐? 알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런 연인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거울이 버려져 있다도 조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아마 여인의 물건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와가지고 그런 데서 막 화장도 고치고 막 그러는 데인가? 그러면 이게 영업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아까 로스앤젤레스의 옛 도시 같은 이런 표현도 있었죠. 그리고 건달이 있는 총을 흔들고 길거리에 두 여인들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이렇게 떨어져 있고 각각이지만은 한 어떤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어느 한 지역에 대한 풍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동시대 어떤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걸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보면 자 4로 왔습니다. 그땐 말하자면 모반자였다. 반역자였다. 차를 2대 취했고 빼앗았고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였다. 사람들의 엉덩이를 쳐다보았고 머리 냄새에 코를 킁킁거렸다.
그냥 탈퇴해버린 나머지 그게 절반쯤 설익은 그런 야외 요리들, 껍질 벗겨낼 작정이 결코 아니었던 짐승 고기들 같아 보여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약속했다. 계속 나아갔다. 기적을 기원했다. 푼돈을 구하려고 몸을 굽혔다. 그게 필요했다. 가족이란 말에는 두 가지 정의가 있었다. 가족이 둘 있었다. 기웃거리며 다녔다. 쉽게 잊었다. 글쎄, 잊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억하는 게 언제 안전한지는 알고 있었다. 몇 날 밤은 젖은 베개에 기대어 또 몇 날 밤은 불 켜둔 채 깨어 있으면서 속삭였다. 가장 진실한 일들을 소화기에 대고. 이렇게 이미지 캡처예요. 지금 계속 보면은 이미지 캡처예요. 어느 한 장면을 탁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막 이렇게 파고들면서 이건 뭐, 어떤 걸 우리말로 잘 안 되니까 영어로 봅시다. 여기 또 재밌어요. 주어가 없네요. 보세요. was로 시작합니다. was. I was겠죠. 물론. 근데 우리말은 주어 많이 빼잖아요. 영어에서는 주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걸 일일이 주어를 번역해놓고 보면 우리말로 아주 어색해지죠. 근데 마치 우리말을 누구한테 기법을 배웠나? 주어를 뺐습니다. was kind of rebel then. was kind of rebel then.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 반란을 일으킨 놈. kind of 일종의 그런 그때 그런 거였습니다. kind of rebel then. took two cars. 차를 빼앗은 것 같아. 그러니까 돈 아니면 돈 아니고 아니 갈치면 갈치고 훔치면 훔치고 해서 took two cars. took bad advice. 뭐 관사도 안 쓰고 막 그래서 남이 또 나쁜 길로 가는 그런 충고를 또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watch people's asses. 사람들의 엉덩이를 쳐다봐. 깡패, 건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 지나가면 엉덩이 막 쳐다보고 그 다음에 또 사내 놈이 와도 위아래 딱 훑어보고 이런 모양이 생각. sniffed their heads. 머리에다 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표정. 그런데 just left. 그냥 떠났다. 이렇게 돼. 떠났다고 됐지만 쭉 읽어보니까 아까 모범자는 또 나왔죠. 조직을 이탈한 거예요. 아까 총을 휘둘렀다라는 그 장면에서 잠깐 시가 됐는데 그래서 그 목소리하고 이 목소리하고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just left. So it looked like those half-sad cookhouse. sad가 잘못 썼나 했더니 그대로예요. 그래서 sad를 이렇게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좀 뭔가 sad라는 게 상태가 안 좋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sad looking lettuce 그러면은 신선해 보이지 않는 상추 뭐 이런 뜻도 있네요. 그러니까 half sad cookhouse는 야외에서 요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외에서 요리했는데 별로 상태가 안 좋아. 먹을 맛이 안 나죠. 그런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조직에 있다가 그 조직을 갑자기 떠나버린 거야. 무슨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떠나버린 거야. just left.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정쩡해갖고 요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야외에 나가가지고 대강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맛있는 게 안 돼버린 그런 상태. Meat never meant to be flayed. 이 껍질을 벗긴다는 뜻이군요. 이게 flayed가. 그래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껍질도 벗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던 그런 고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meant nothing. meant nothing.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요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Made promises. 약속을 했다. 뭔 약속인지 알 수 없지만 조금 읽어보면은 수학이란 receiver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요. 밤에 울면서. 울면서인가?
whispering the truest things into the receiver. 수화기에다가 가장 진실한 이야기들을 속삭이면서, 그렇죠? Against a wet pillow. 그 필로우를 젖은 필로우를 베고 누워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 거죠. Other nights with the lights on. 또 다른 밤은 불을 켜둔 채로 밤에 혼자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인이 이제 뒤에 남겨진 거죠. 어떻게 보면 가족이 남겨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밤에 이제 통화를 하는 거죠. 약속은 그래서 새로 뭔가 시작해 보겠다 이런 약속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는 마약하지 않겠다. 다시는 남을 해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놓고 kept going. 그 약속을 이제 계속 지켜 나가는 거예요. going 계속 합니다. Prayed for signs. signs는 뭐 하나님이 어떤 뭔가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사인이라고 하죠. 그런 걸 뭔가 좀 위해서 기도했다. Stooped for coins. 이 코인은 이제 실제 코인일 수도 있고 잔돈푼이죠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큰 돈은 못 벌죠. 총을 들고 협박하고 그랬을 때 쉬운 돈이 들어왔지. 근데 이제 내가 직접 움직여서 돈을 들라니까 안 되죠. 이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죠. 그 푼돈을 위해서도. 그리고 needed. 그 푼돈이 내가 필요해.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 가족이란 말에는 두 가지 정의가 있다. 뭔 말인지 알죠?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 하는 이제 패밀리도 있지만은 조직 깡패들도 그걸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패밀리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걸 두 번 반복하네. Had two families. Snooped, forgot easily. Snooped란 말이 이제 기웃거리다, 염탐하다 이런 말이네요. 자기가 이제 할 일이 마땅치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모양새. 그리고 forgot easily. Well, didn't forget, but knew when it was safe to remember. 이 말이 좀 서늘하죠. 이제 쉽게 잊었다. 그러니까는 과거의 악행,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 이런 걸 잊었다 이렇게 되죠. Well. 사실은 잃은 건 망각한 건 아니고 다만 그 기억해도 안전한 때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은 그걸 기억하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억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Woke some nights against the wet pillow.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수화기를 붙들고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장면. 아까 그 제 섹션 1에서 나왔던 목소리하고 유사한 목소리였다. 4번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 그러면서도 굉장히 언어가 주어도 생략하고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게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5번으로 한번 와보시죠. 이것도 좀 재밌어요. 개 한 마리 허둥지둥 보이지 않는 끈에 가발 끌려가듯 지나갔다. 봄이다. 모조품 판매상들이 마침내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여대생들이 신의를 갖고 맨살을 보여준다. 빛나는 핸드백 더미 위에 몸을 숙이고 웃고 기꺼이 지불한다. 걸어 나갈 때 그들의 팔이 앞으로 흔들리면서 벗은 어깨에 걸쳐진 저 새로운 무게의 균형을 잡아준다. 특허권 침해자들 또한 웃는다. 한 여자 햇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허벅지 한 쌍 한 쌍이 그림자 속에 새겨지는 걸 지켜보면서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여러분 준 것보다. 그 어떤 풍경에 따라서 이 언어를 다루고 묘사하고 어떤 뭐랄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A dog scatters past like a wig drawn by an invisible cord is spring. The pirates. 해적판 파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대본에 걸리겠죠. 그러나 우리 시대도 해적판 막 테이프 막 팔고 그 다음에 아까 저 가방, 모조품 가방, 이미테이션 그거 파는 거죠. 그걸 파는 사람 누가 팔아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 인생들이 그거 이제 파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여대생들을 유혹해야 되니까 아마 대학교 앞이나 뭐 이런 데서 팔고 있겠죠. 그 장면을 이렇게 찍어낸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슬프다 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가난하고 뭐냐면 해적판 팔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그렇다고 그래갖고 항상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죠. 그 풍경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요. 개 한 마리가 끌려가고 봄이고 모조품을 팔고 있고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대학들이 와가지고 이제 봄이니까 또 근데 신발 살려고 하면은 맨발을 벗고 신발 신어봐야죠. 누구한테 보여줘요? 그 신발 왜 파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맨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 이야기가. 이 사람이 나를 사기치고 있다거나 나한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한다면은 자기 이렇게 벗은 어깨를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아마 그런 이야기처럼 또 보이고 show bare skin in good faith 호의로 선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이제 의심하지 않고 그것도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죠. 지금 보면 they crouch of heaps of bright purses 그렇죠. 그 밝게 빛나는 여러 그 손가방들 더미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숙이고 스마일리 웃고 그 다음에 지갑을 열어서 돈을 지불하고. 그들의 팔이 이제 이렇게 흔들리면서 나가죠. as they walk away 그런 날이 흔들리면서 나가죠. 그럴 때 balancing that new weight 그 새로운 무게 그러니까 가방을 사서 여기다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게가 하나 얹혀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잡아 나가는. 그래서 그 해적판 파는 사람들도 웃고 그런데 요 표현이 재밌어요. pair after pair of thighs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허벅지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쌍인 거죠. 두 개. 그런데 한 사람이 왔다가 가고 또 한 사람이 왔다가 가고 두 사람이 왔다가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pair after pair of thighs 그러니까 허벅지가 한 쌍 또 한 쌍 이렇게 이제 오형식으로 보입니다. carved in shadow 그림자에 새겨지는 것을 지켜본다. 이게 뭔 말인지 싶었는데 여기 보면은 as 이 말하고 대비를 이루는 말이죠. Girl after girl glides into the sun. 제가 단어 하나 또 잘못 써 넣어 있죠. 네, 거기 드린 자료에는. 그래서 그 이제 젊은 여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그늘 속에 있다가 햇빛 속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죠.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두 다리가 걷는 거죠. 두 다리가 걸으면 이제 허벅지가 걸으면은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죠. 고약이죠. 여인이 걸어가면은 지금 그늘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햇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은 그림자가 생기면서 이 두 개의 허벅지가 만드는 그림자가 햇빛 속에 새겨지고 있는 거죠. 그림자로.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참 시인의 시선이 참 묘한 것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또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뭔가 즐거워요.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그렇죠. Girl after girl glides 이 자체가 벌써 리듬이 매끄럽고 위드러우면서 여자들이 이렇게 싼 값에 이제 새로 새 핸드백을 사가지고 그리고 즐겁게 걸어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그 여인들의 허벅지가 만들어내는 그 쌍에 한 쌍의 다리 그림자들이 또 이렇게 그 그림자 속에 이렇게 새겨진다. 이걸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6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 당신은 순수한 욕구, 나는 순수한 욕구. 당신은 유령, 저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살아요. 당신은 유령, 저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살아요. 그곳에선 햇살이 훔친 벽돌 한 장 한 장 성당 벽을 타고 오르죠. 난 이곳에서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걸 좋아하는 그대로. 당신이 내게 가르친 언어가 굴러 들어와요. 당신 입에서 내 입으로. 아이들이 서로
마리화나 건네주는 방식으로. 당신은 그걸 내게 먹여요. 내 심장에 살이 오를 때까지. 나는 당신에게 자그마한 검은 알들을 먹여요. 나는 당신에게 바로 내 자신의 부드러운 진실을 먹이지요.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자지 않고 일어나 온갖 무가치한 것들을 얘기하지요. 이게 이제 마지막 뭔가 마무리하고자 하는 욕심도 느껴지고, 당신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시의 화자하고 그 공간,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여러 주인공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6번 섹션의 주인공은 뭐 시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언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어떤 당신이라는 존재가 또 있죠. 근데 이들이 꼭 마리화나 이야기가 나오고, 마리화나를 입에서 입으로 건넨다? 그러니까 아마 담배 이렇게 쑥 빨아들인 다음에 키스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담배를 내가 먼저 마리화나를 흡입하고 그것을 키스를 통해서 다시 오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당신이 내게 가르친 언어가 굴러 들어와요. 당신이 누군지. 근데 당신은 여기서 설명하기를 순수한 욕구, 이렇게 설명했네요. You are pure appetite. 요 제목이 뭐죠? 이 시집? 네, 몸에, 요 시 제목 말고. 그래서, body's question이에요. 그래서 appetite란 말이 딱, 그냥 대강 읽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ppetite는 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충실하려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몸을 함부로 놀린다는 게 아니라 몸이 느끼는 것이 진실한 게 아닐까라는 질문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 뭘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you are pure appetite. 그러니까 요것이 어렵다면 어려운데 가만히 보니까 내 시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모퉁이 빵집에 가고 싶다. 제 시의 제목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재미없는 시인데요. 그 시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밤새 저녁에 막 듣기 싫은, 근데 사회적 관계니까 왔고 마시고 배는 더불어 가고 얼마나 짜증나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는 목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느 날 소주 먹고 뻗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여기 왜 있지 싶은 정도로 백지자처럼 깨어날 때 굉장히 기분 좋은 기분 없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 배고파 본 적이 없죠, 우리가. 나는 12시에도 배고프면 뭘 먹어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위장이 싹. 근데 한 2시간 더 버텨.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머릿속을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건데, 이 위장을 다 비우고 그 진짜 그 간절한 허기 속에서 골목을 돌아서 빵집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허기가 불러일으키는 경건함이라는 게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타이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이제 나쁘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pure appetite. 몸이 뭔가 찾아가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I'm pure appetite.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관사도 없어? 이걸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관사도 없어요. 추상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You are a phantom in that far off city. 근데 저 먼 도시네. 실제로 자기 연인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소리일 수도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먼 도시일 수도 있고. 그런데 phantom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 시의 이제 청자죠. 아니면은 이 시를 자관. 근데 팬텀인데 이 뒤에 보면은 자기 자신도 I'm invisible이에요. 나도 안 보여요. 이것도 자기도 팬텀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자기들이 추구하는 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 해줘. 그래서 내가 안 읽혀. 그럼 내가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상태예요. 당신은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당신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인다. 주위 사람들 눈에. 예.
그리고 당신은 pure appetite고 나도 pure appetite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자기 변호, 자기 뭔가 이게 C라고 한다면은 C를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를 그런 느낌이 옵니다. Where daylight 그런데 이 far opposite를 설명해 주는 말이죠. Daylight climbs cathedral walls stone by stolen stone. 이건 만든 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요. Stone by stone 그러면은 돌 하나 하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뒤에다가 스톤을 하나 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돌 하나 성당에 이제 낡은 성당이라고 해봅시다. 외벽이 있는데 그 외벽에 벽돌이 하나 쌓여 있어요. 근데 햇살이 그 벽돌 하나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고요한 느낌만 들고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느낌도 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스톤이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돌을 훔쳐다가 하나씩 쌓았다는 것인지 자관 그렇습니다. I'm invisible here. I like it. 이렇게 as 음이겠죠. 근데 이것도 약간 말장난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as I like it. 내가 그걸 좋아하는데 나는 내가 안 보이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like I like it. 이거 이제 as 대용으로 썼는데 like를 같이 하고. The language you taught me.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준 그 단어들이 roll은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많은 느낌으로 그렇게 살려보려고 그랬었는데 뭐가 말려든다니까 좀 다른 뜻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순간에 그냥 굴러 들어온다. 이렇게 했어요. Your mouth into mine.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죠. 어린 녀석들이 처음 막 마리화나 피우고 그러면서 담배 연기를 입에서 입으로 막 전달하는 방식. You feed it to me. 그런데 이것도 다 몸하고 관계되죠. 먹인다, 키운다. 이게 다 몸 쪽이죠. 정신 뭐. 근데 사실은 정신에 대한 이야기죠.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몸과 관계되는 용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의도적으로 그 몸이 느끼는 게 중요하다. 뭔가 순수한 것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가요. 그 다음에 until my heart grows fat. 심장이 좀 튼튼해질 때까지. I feed you 대신에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I feed you.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서로를 뭔가 이제 살을 찌워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은 tiny black eggs예요. tiny black eggs. 작은 검은 달걀? 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연구해 봅시다. I feed you my very own soft truth. 나는 당신을 내 자신의 부드러운 진실로 당신을 먹입니다. We believe. 우리는 믿고 we stay up talking all kinds of shit. 남들이 보면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밤을 새우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게 시인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근데 시인하고 일치시킬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 시의 화자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있고 성장하고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만 해요. 그것을 이제 셀프 포트레이트 이게 이제 자화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the letter Y, Y가 영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 나의 모습 뭐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했어요. 막 찾아보면 뭔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뭐 대담집을 찾아보면 또 자기가 뭔 이야기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5분 쉬었다가